안녕하십니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반도체, 5G, 바이오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분석하고 또 좋은 종목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1차적으로 이제 그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개략적인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후에 준비된 자료를 보고 그리고 이제 종목 중심으로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디스플레이 테마를 보도록 하죠. 제가 그냥 그 반도체 하면은 이제 디스플레이라든가 이제 스마트폰도 포함이 됩니다. 항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의 8할은 삼성전자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4차 산업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3파동 랠리가 전개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살펴보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게 좋은데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게 좀 부담이 된다. 워낙 이제 무거우니까 그런 분들은 우선순위로 삼성전자가 지분을 출자한 SFA라든가 SF 반도체도 이제 그 같은 자회사죠.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즈도 같은 계열사고, 그 다음에 동진 샘캠 중심으로 풀어가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네페스라든가 SNS텍 예전에도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고 지난주 금요일날 참 그 소개를 해드렸네요. SNS텍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을지로 국도호텔에서 그 강연회를 개최했는데 예상보다 많이 오셨고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여성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시간을 강의했는데 총 3시간에서 제가 2시간을 강의했는데 2시간 중에서 거의 50%를 삼성전자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관련주들 얘기를 했겠죠. 지금 우리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 혹은 삼성전자 관련주가 없어서는 여러분들 그 수익률을 풀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뭐 바이오도 좋고 5G도 좋고 하는데 항상 포트폴리오 중심에는 삼성전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삼성전자의 방주라는 표현을 썼죠. 노아의 방주를 이제 패러디해서 노아의 방주에 당시 그 시절에 이제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그런 생명체들은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했고 방주에 올라타지 못한 그런 생명체들은 대부분 다 이제 소멸됐다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시장을 가만히 시장의 내면적인 그 흐름을 보면은요, 삼성전자가 시장의 8할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한마디만 더 사정을 간다면 전문가들도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있어요. 약세장은 힘들죠, 당연히. 그리고 강사장이 오더라도 논리가 빈약하면 어렵게 풀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제 기준으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뭐 오해하지 마시고 그게 중심에 이제 삼성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제 그 반도체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따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5G 같은 경우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그 항상 우리가 삼성전자를 생각하셔야 되고 뭐 5G가 워낙 또 출중했죠. 워낙 이제 강력한 랠리를 또 과거에 전개했었고 그런데 핵심 우선순위로 보면은요 5G 같은 경우는 반도체 테마가 상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뭐 실수 아닌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분명히 이제 오이솔루션이라든가 KMW는 기본적으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서진 시스템이 굉장히 강렬한 파동이 일어나면서 5G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서진 시스템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노 와이어리스 혹은 RFHRC를 강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단 금요일날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우리가 단기 시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궁극적으로 돼요. 그러나 5G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여하튼간에 지금 5G는 제가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삼성전자 혹은 삼성전자의 방주들이 존재하는 한 쉽지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서진 시스템의 역할을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서진 시스템이 오늘도 조정은 잘 받고 있는 모습인데 서진 시스템이 다시 조정을 마무리 짓고 차고 올라간다면 또 환경이 좀 바꿀 수도 있겠죠. 그 순간은 당연히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그 이노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가 좀 낙폭이 좀 큰 것 같은데 이런 데다 따라 파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기술적 반등도 나오고 하니까 지금은 우리가 관망 혹은 좀 공격적인 분이라면 오히려 좀 물타기 매수 관점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KMW, 오이솔루션, 서진 시스템, 이노 와이어리스, RFHRC, 코이버 이런 순으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바이오도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이제 누차 강조를 했지만 여러분들 어려운 주식은 하지 마세요.
그 증권왕 로브라는 분이 있어요. 주식을 워낙 잘하니까 로브라는 왕자가 붙었겠죠. 제너럴 로브인데 이분이 주옥 같은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장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는 쉬운 정만을 상대로 해라. 쉬운 주식을 상대로 하는 거죠. 어려운 주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이오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 여기 이제 종목을 보시면 바이오톡스텍, LNC 바이오 이런 주식은 좀 쉬운 주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려운 주식은 가급적이면 바닥에서 하라. 바닥에서 사서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자고 보는 거죠. 자, 하여튼 저는 제 개인적으로 풀어간다면 메지온이 저는 주도주라고 봐요. 메지온은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고 특히 이제 그 손절매 잘하고 매매를 잘하시는 분 있죠. 트레이딩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메지온은 오늘도 사도 괜찮다고 봐요. 조종기 때. 자, 두 번째 오늘 그 셀트리온이라든가 혹은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이거는 인덱스 역할을 한다고 했죠. 바이오의 인덱스 역할. 그리고 제가 지난주 강의에서는 셀트리온이 1차적으로 26만원까지 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20만원이니까 한 30% 정도 여력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늘 강스텐 바이오가 이제 한가가 풀렸어요. 이게 만약에 약세장이라면 오늘도 한가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강스텐 바이오가 이제 시초가물부터 한가가 풀렸거든요. 강스텐 바이오를 사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만큼 바이오 시장의 내면의 질이 양호하다고 보고, 요거는 제가 태고 사이언스하고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제 우리가 기존에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메지온, 알테오젠 오늘 굉장히 강세죠. 알테오젠은 제가 1급 후속주라고 했어요. 메지온이나 HLB 뒤를 잇는 1급 후속주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알테오젠은 사실 메지온이라든가 HLB보다 더 먼저 움직였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하이놀 바이오파마가 좀 희비가 교체되는 모습이었어요. 그 일부 제품의 어떤 장기 보관 안정성 문제로 내부 고발을 한 것 같아요, 누가. 그래서 경찰이 지금 조사 중이라고 그러니까 장중이 뭐 10% 넘게 빠졌다가 좀 돌려놓고 또 호재가 나왔어요. 3분기 영업이익이 45억이라고 그러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5%가 증가했다는데, 제가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 여러 번 강조해드리면서 작년 영업이익이 55억인데 금년도 영업이익은 140억대.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급증을 하는 거죠. 이게 근거가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펀더멘탈 받쳐주는 것은 위기가 오더라도 되돌림, 복원력이라고 하죠. 복원력이 굉장히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그 지난주 말 강연회 때 한 자료하고 겹치는데,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전 성공 투자론. 매수가 매도보다 중요하고, 시간의 위대함을 거슬러서는 안 돼요. 하여튼 요거는 시간이 남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이건 4차 산업혁명 과정인데, 1차 산업혁명, 증기에 의한 기계화혁명, 그 다음에 전기에 의한 대량 생산혁명,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일반적으로 IT에 의한 뭐 정보혁명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데, 그 시간 차이가 있어요. 뭐 100년 가까이, 90년, 90년, 100년 가까이 이런 시간 차이가 있는데, 저는 60년 주기 그 콘트라티프 파동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네이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년 주기 그 주글러 파동이라고 있어요. 설비 투자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런 거 파동으로도 한번 공부해 볼 만해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 과연 삼성전자가 언제까지 가느냐? 제가 보기에는 일단 파동론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지금 한 3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70%가 더 남았다고 보는 거죠.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나름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전 세계 시가총액이에요.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인데 애플이 1위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애플을 잘 아시고,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우리가 윈도우를 생각하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시가총액이 급증한 이유는 클라우드 컴퓨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때문에 그런 거죠. 클라우드 영역도 역시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뭐 아마존, 구글. 지금 이제 존슨앤존슨가 이제 시가총액이 397조거든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지금 한 303조 됩니다. 아까 제가 살펴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304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 15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시가총액 상위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철저하게 4차 산업혁명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인터브랜드에서 브랜드 가치를 조사했더니 삼성이 도요타, 벤츠, 맥도날드 이런 기업들을 제끼고 6위를 했다는 거죠.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신이 존재해서 너 애플 가질래, 구글 가질래, 아마존 가질래, 아니면 삼성 가질래. 그렇다면
삼성이 뭐 1위는 아니더라도 저는 애플보다는 삼성이 낫다고 봅니다. 애플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저는 삼성이 낫다고 봐요. 구글도 굉장히 그 매력적이고 아마존도 매력적인데 저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비교하라면 코카콜라 당연히 포함이죠. 그러면 저는 삼성을 선택하겠어요. 4차 산업의 중심은 글로벌 중심은 여러분들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비메모리 혹은 디스플레이. 예? 뭐 5G도 다 삼성전자가 커버를 하죠. 뭐 대세로 말씀드렸죠. 간략하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오늘 또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지금 액면가가 100원이니까 곱하기 50배를 하면 돼요. 옛날로 따지면. 자, 300원짜리가 이때가 이제 뭐냐면 드디어 한국의 삼성전자 반도체가 일본 반도체 기업들 다 제껴버립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혁명이 일어나죠. 300원짜리가 2,400원 오면서 800% 올라오고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 우리가 애니콜 혁명이라고 하죠. 휴대폰 혁명에서 2,800원짜리가 14,000원에서 500% 올라가고 그 다음에 리먼 사태 이후에 2008년도부터 다른 종목 다 빠졌어요. 여러분들 이때 포스코 같은 거 월봉을 보세요. 다 작살났어요. 삼성전자만 올라 삼성전자만 9,000원에서 31,000원에서 340%.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이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2016년도죠. 6월 달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2016년도부터 출발해서 지금 2년 놀고 조정받은 거거든요. 25,000원에서 5만원 갔는데 여러분들 이 4차 산업혁명 혹은 스마트폰 혁명 그 다음에 애니콜 혁명 그 휴대폰 혁명이죠. 그 다음에 메모리 혁명 이거하고 4차 산업혁명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비교 불가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5만원에서 기본적으로 한 20만원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10만원을 일단 1차적으로 제시했고요. 지금 파동률로 따지면 다음 페이지를 보죠. 자, 요거를 먼저 볼게요. 요거를. 자, 지금 이 1번 파동의 출발점이 4차 산업의 출발이거든요. 2년 올랐어요. 1파동, 조정 2파동 받고 지금 3파동 출발점이라고 보는 건데 파동론 중에서 상승 충격 1파동이나 5파동에 비해서 3파동이 신뢰도가 가장 높습니다. 3파동이. 그게 지금 3파동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아니더라도 SFA라든가 SF 반도체, 원익 IPS라든가 원익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한 종목이 갑자기 생각 동지세미키죠. 동지세미키 이런 종목을 사자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사이클을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1파동은 지금 현 위치는 여기 와 있다고 보는 거죠. 1파동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상상력만으로 진행된 상상력. 야성이 지배하죠. 시장은 불신을 해요. 저거 뭐 되겠느냐? 시장의 불신 속에서 야성이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본질과는 상관없이 어떤 이슈로 가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이슈.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드디어 이제 윤곽이 나와요. 이때는 야성과 이성이 공존하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약간 철학적 의미를 좀 담아서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시장의 시기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저는 4차 산업혁명이 한 30% 올랐다고 보는 거고 앞으로 최고점까지 한 70% 남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60년 주기 콘트라티프 사이클을 말씀드렸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은 지금 2년 올랐어요. 2년. 이거는 여러분들 그 5년.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혁신에 의한 주도주는 3년에서 5년 오르고 혁명적 주도주, 그 레볼루션, 혁명적인 주도주는 10년까지 가는 거죠. 근데 마지막 파동은 이제 확신과 확신 속에서 탐욕이 지배하는 파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파동은 아니죠. 지금은 야성과 이성이 공존하는, 불신과 확신이 공존하는 그런 구간이죠. 가장 아름다운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개별주처럼 랠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 저 투자금이 많은 분들은 제가 삼성전자를 많이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파동론은 1파동, 2파동, 3번 파동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벌써. 자, 그 다음에 이제, 5G부터 종목을 보도록 하죠, 종목을. 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여기는 과거고, 이 지점이, 여기가 이제 여기 이 지점이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고, 1파동, 2파동, 3파동이라고 보는 거죠. 1번 보도록 할까요? 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지분을 출자한 회사들. 이제 시간이 지금 14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런 속도로 가다가는 또 20분이 훨씬 넘어가겠네요. 자, 오늘 좀 550원 빠지는데 SFA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제 단기에 개의치 마시고
특히 약간 보수적인 분들, 이런 분들은 맞고요. SF는 사셔야 되겠죠. SF가 삼성전자가 지분을 10.15% 갖고 있습니다. SF는 전신이 삼성 테크윈이었죠. 삼성전자 방주에 올라탔다면 아마 퍼스트 클래스 가장 편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울러서 관계사 조금 수익률 추구형이라면 SF의 반도체를 사셔야 됩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거는 사실 좀 선취매 차원으로, 오늘 첫 조정이니까 선취매 차원으로 좀 사보시기 바라고요. 내일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여러분 공격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건 빠지더라도 또 복원력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가 요날 추천해 드렸던 거거든요.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서 저희 회원들한테 추천한 날이 요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날 제가 장 끝나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SF 반도체는 파동으로 보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파동입니다. 자, 1파동, 2파동, 3파동인데 3파동은 앞서 제가 삼성전자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1파동의 꼭지점을 돌파할 수밖에 그러면 안 돼. 그럼 제가 좀 과장이고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SF 반도체는, SFA는 조금 느긋해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약간 이제, 만만디라고 저 중국말로 만만디라고 해서 선비 스타일이고, SFA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 투자자고 조금, 수익률 추구형 투자자라면, SF 반도체를 여러분들 꼭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원익 IPS 보죠. 자, 오늘 거래가 크게 터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래가 크게 터지면 한 20%나 30% 안 파는 게 좋아요. 조정이 오더라도 큰 흐름으로 가자는 얘기죠. 우리가 삼성전자가 5만원짜리가 10만원 혹은 이상 가는데 원익 IPS는 삼성전자가 5만원에서 10만원 간다면 원익 IPS는 3만원짜리가 기본적으로 10만원은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청취하시는 분들께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눌림목마다 여러분들 매수를 하셔야 돼요. 눌림목마다. 자, 원익 IPS 역시도 삼성전자가 지분 출자를 했고, 역시 노아의 방주, 삼성전자의 방주에 원익 IPS도 역시 최고, 아주 편안한, 제일 좋은 자리를 맡게 된다는 거죠. 원익 머티리얼즈 보죠. 자, 오늘 이제 고점 대비 밀리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단기로 접근하다 보면, 고점에 한번 팔 걸, 이런 생각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아주 어리석은 말상이에요. 계속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크게 보세요. 원익 머티리얼즈가 28,000원이라면 5만원 정도, 그 이상을 우리가 넘어서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월봉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역사적 고점이 이제 4만원인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그런 환경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당연히 돌파할 가능성도 우리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주가가 크게 오르려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맞아야 돼요. 앞서 지금 지나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F, A 반도체,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즈, 이후에 말씀드릴 동진세미캠 이런 게 4차 산업 환경 속에서는 크게 도약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보죠. 동진세미캠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당연히 조정이 들어온다고 해서 동진세미캠 조정이 들어오고 5G 쪽으로 좀 매기가 옮겨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연한 조정이에요. 오늘 17,600원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런 저점에서 좀 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날 솔브레인 사례를 말씀드렸죠. 지난주 금요일날 종목을 보시면 알 겁니다. 솔브레인도 거래가 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니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솔브레인은 우선순위 보면 우선순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의 방주를 우선순위로 한 솔브레인과 동지세미캠은 비교했을 때 동지세미캠이 훨씬 낫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동지세미캠에 더 어드밴테이지를 적용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취매로 내가 만약에 동지세미캠을 1000주 정도 산다면 지금 정도 가격 되면 한 200주 정도는 선취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도 매집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그랬어요. 7월달, 8월달 대량 거래가 자기 본전 가격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안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매집이라는 거죠. 자기 본전 때도 불구하고 안 파는 것은 매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동진세미캠, 기타 이제 네페스는 앞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많이 쉬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금요일날도 강조를 해드린 것처럼 이번 달에 최소한 10월 말하고 그다음에 11월 초 정도는 상승의 의지를 보여야 돼요. 그게 아니면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는 논리는 아니고요.
네페스 기준으로 지금 120일 이동평선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깼는데 깼다가 바로 복원을 해주죠. 바로 회복을 해주고 120일 선을 지켜줘야 줘야 된다는 전제고, 파동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상승 출발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였죠? SNS 택이죠. 자, SNS 택은 이제 블랭크 마스크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반도체 공정, 전 공정이죠. 마스크 공정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노광 공정 전 단계죠. 마스크 공정이라고 이제 쿼츠라는 유리 기판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설계한 반도체 회로를 갖다가 전자 빔을 통해서 이렇게 새겨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거기 필요한 블랭크 마스크를 전문 생산 업체고, 오늘 뭐 장 초반에 굉장히 분위기 좋았다가 밀리는 모습인데, 이런 거 개의치 마세요, 여러분들. 밀리면 더 산다, 그렇게 생각해야겠죠. 자, SNS 택도 계속 보이고, 일단은 오히려, 물론 이제 오늘 지금 뭐 장이 이제 끝났으니까 오늘은 그렇고, 내일 정도면 뭐 다시 사봐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G를 보도록 하겠죠. 이 5G는 제가 10월 22일자로 만들어서,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요약해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KMW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은 원익 IPS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가능했다고 보는 거고, 지금 원익 IPS는 파동이 굉장히 강렬하죠. 왜냐면, 삼성전자가 3파동에 걸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 원익 IPS의 출발점이 KMW가 조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 시점하고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5G가 낮다는 게 아니라 시세의 원리상 지금 5G는 좀 쉬는 구간이에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 서진 시스템 혹은 이노 와이어리스라는 그런 새로운 샛별과 같은 그런 5G 종목이 등장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확률적으로 따지면 좀 희박하다. 단 기대감을 항상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서진 시스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서진 시스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이 오늘 그 거래량을 줄인다는 것은 거래량을 늘리면서 양봉을 만들 때는 공격이고, 세력 입장에서 이제 주식을 막 붙여가는 거고,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쏟아지는 물량을 받아만 주는 날이죠. 그런데 오늘의 저점이 과거 이제 6월달, 8월달, 6월달, 7월달 고점과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진 시스템이 29,000원 초반, 29,000원 전후에서는 적극 매수 관점입니다. 제가 이제 서진 시스템을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려요. 따라서지 말자. 조정을 받는 걸 보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거 보이죠? 29,000원입니다, 여기가. 29,000원에서는 우리가 선취매 차원으로 사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세가 젊다는 것은 뭐냐면, 역사적 고점을 이제 갓 돌파했죠. 이 월봉이고, 일봉으로 보면 이 파동에 해당이 되겠죠. 굉장히 강렬한 파동이에요. 그리고 이평선을 완벽하게 결집을 하죠. 이평선 분석하면 이제 마티슈발츠죠. 모든 주식의 비밀은 이동평선 안에 숨어 있다고 그랬죠. 스탠포드 주체 수익률 게임 대회에서 3년 연속 1등한 사람입니다. 자, KMW. 어느 정도 하락세가 저지가 되는 모습이에요. 워낙 그 금요일에 많이 빠서 그러는데, 보시면은 월봉상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음 달 11월 달 12월까지도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정은 없고, 가격 조정은 없고, 이제 기간 조정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더라도 뭐 크게는 안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공매도 출하고 그다음에 기관들이 좀 파는 것 같아요. 기관들이 이제 연말에 수익률을 챙기기 위해서, 기관들은 항상 결산하죠. 그런 이유도 이제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이솔루션도 먼저 빠졌죠. 오이솔루션 그 월봉 보면 3개월째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이솔루션은 이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게 아니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많이 힘들어요. 상당 부분 이제 혼조 국면 혹은 이제 기간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 서진 시스템 받고, 그다음에 이노 와이어리스 보죠. 자, 오늘 좀 빠져서 3.5% 정도 빠졌는데, 긴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뭐 크게 훼손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냥 이런 조정이 연장선상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고, 역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첫 조정이기 때문에 의미는 우리가 좀 부여해야 됩니다. 일단은 뭐 5G가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역시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난주 그러니까 목요일 정도까지는 상승 추세 연장선상인데, 일단 힘의 기울기가 약간 매도 균형에서 매수 위로 전환됐다가 다시 매도로 꺾어진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반등 주면 매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길게 본다면 끌고 가는 게 또 맞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5G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목소리가 더 잠기고 자꾸 이제 뒤통수를 긁게 되는 것 같아요. 자, RFHRC도 너무나도 좋은 회사예요. 단 이제 주식은 뭐 타이밍 예술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 저점이 이 과거 고점 우리가 프레토 지선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는 파동론을 말씀드렸죠. 지금 조정 파동, 하락 A파, B파, C파 과정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뭐 제가 맞힐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맞추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하락 C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 지난주 금요일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지다가 뭐 크게는 훼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이버를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방송하는 입장에서 코이버 같은 거는 뭐 잘 맞췄는데, 뭐 워낙 5G가 좀 퇴색이 되면서, 5G가 좀 빠지면서 좀 퇴색이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거래가 터졌는데, 이게 처음에 발굴해도, 이건 제가 발굴한 게 아니고, 제 정보회의입니다. 그쪽에서 이거는 세력주라는 얘기하고, 양자 컴퓨터가 이게 일시적 유행이라면 사실 좀 힘들어지는데, 이게 큰 트렌드다, 큰 흐름이다라면은, 우리가 오히려 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코이버도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거든요. 주가가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는 것은 마치 산모가 아가를 낳는 것 같은 그런 산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 아픔이 있겠죠.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이죠. 자, 역시 내일도 우리가 한번, 코이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한번 추적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 테마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다시 한번, 뭐 설명을 드렸죠. 제가 강스텐 바이오하고 이제 태고 사이언스 요 비교를 하고 이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스텐 바이오가 이제 하한가가 풀렸죠. 이제 지금 바이오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뭐 특히 앞서 이것처럼 이제 셀티론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지표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견조하죠. 굉장히 견조하고, 그 다음에 메지온을 비롯해서 뭐 알테오젠 등도 후속 메지온은 이제 선발 주도주고 후속 주도주인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것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거든요. 자, 이거하고 이 그림하고 저거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바이오가 강세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기 크게는 안 빠져요. 크게는 태고 사이언스 제가 그냥 논리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태고 사이언스도 제가 계속 강조해드린 종목이죠. 굉장히 안전해요, 이 종목은. 호재가 났어요. 그래서 시초가 무렵에 상한가 들어갔는데 바로 무너져요. 왜냐면 바이오 전반이 워낙 약세기 때문에 무너진 거죠. 이 차트를 뒤집어 놓으면 이제 이게 강스텐 바이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스텐 바이오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크게 빠질 가능성은 흐름으로 봐서는 희박하다고 보는 거죠. 태고 사이언스는 우리가 이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자, 메지오는 좀 공격적인 투자자에 한해서 많이 말고 투자 금액의 반드시 10% 이내에서는 사볼 만한 그런 구간입니다. 메지온이 이제 삼성 유나데필에 대한 삼상 발표가 16일이죠. 11월 16일 날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이제 상승 흐름을 보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11월 달 초반 들어서 주가 움직임이 좀 약하다면 팔고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1월 16일까지 상승 흐름을 타고 만약에 삼상 발표가 성공적으로 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날이나 그 다음날 정도 파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알테오젠도 세계적인 회사예요. 오늘 6.3% 오르죠. 알테오젠은 역사적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만한 자질을 갖췄고요. 메지온보다 혹은 HLB보다 8월 달에 가장 먼저 반응했던 종목이죠. 이때.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자신감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걸맞는 자금 효과, 그 자금에 또 맞는 정보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주도주 논리입니다. 자, 한올 바이오파마 오늘 뭐 급등락이 큰데 이렇게 끝날 주식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펀더멘탈이 워낙 충실하기 때문에. 일단 한올 바이오파마는 오늘은 홀딩이고요. 내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일 가볍게 또 이제 이 하락갭을 메꿔준다면 의외로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바이오는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얘기를 하면 한두 것도 없는데 굉장히 양호하다고 봐야 되겠죠. 바이오톡스텍. 오늘 막 한 7,390원 가다가 밀리는데 공매도가 나온 것 같아요. 공매도 물량이. 아주 나쁜 놈들이 아주.
자, 국내도 때문에 아주 배워버렸어요. 그러나 바이오톡색은 그 어려운 회사가 아닙니다. 내일도 제가 보기에는 보합권적으로, 마이너스권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시간이 30분이 넘어가네요. LNC 바이오입니다. LNC 바이오. 그 인체 조직 이식제 전문 회사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올해 영업이익이 한 100억 이상 나옵니다. 작년에 55억이었거든요. 그 작년 영업이익이 거의 한 100% 가까이 증가합니다. 내용은 여러분께서 그 LNC 바이오를 내용을 직접 인터넷에 찾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이런 회사가 쉬운 회사예요, 여러분들. 이런 회사가 LNC 바이오가. 그러니까 지금 답답하죠. 답답한데 여러분들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저는 그 HLB 같은 종목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건 폭탄 돌리기죠. 탐욕과 공포가 교차하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 바람직하지 않고 LNC 바이오 이런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얘기를 안 했는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